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가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신 강하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강하다매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에워쌀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심 한없다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한없다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 인류들이, 인간들이, 한 개인이 아는 적시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 하고 달려오는 거룩한 발걸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45세 보강 주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 돌아가는 시류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주 어떤 시장, 그 어떤 흐름이죠. 노동시장 경제. 이때에 지금 2020년에 미국의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그 이면에 바닥에 깔려있는 노동시장의 그 혼탁함, 그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죠. 미국이 망했다. 6월 2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인가 한 달 뒤에 이스라엘 망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이 대한민국 망했다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망했다에서 연결하는 세 나라의 어떤 형태입니다. 근데 중국이 망했다. 이거는요, 중국은 2020년 적어도 2월 20일 요쯤에서요,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망하는 내용을 세계 길 속에서 지금 미리 알리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이 있어서 밝혀봅니다. 신인균이 국방 TV에서 나오는 중국 경제 붕괴 전주곡 차이나 엑스더스 대탈출 행렬. 요거는 10월이죠. 10월 27일 날 새벽에 했는데, 진작 해야 되는데 매주간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가 경제가 내리꽂고 있는데 중국만 우리는 오히려 3, 4분기에 상승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의 실상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의 서막인가? 중국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대국이 됐다. 샤오캉 사회가 됐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10월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그리고 인민일보 등 이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등 전반적인 국력이 발전을 거듭해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13차 5개년, 즉 2016년에서 2020년 경제계획 시기 발전을 거쳐 중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라면서 경제 운영의 총체적 안정, 경제구조의 지속적 최적화, 농업 현대화의 추진, 빈곤 해결을 주요 성과로 과시했다. 시 주석은 또 14차 5개년 계획, 즉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국내 순환, 즉 내수를 경제 주체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제 5년 단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16년에서 2020년까지가 13차 5개년 계획이었는데 20년이 지금 마감이 돼 가니까 이걸 이제 총평가하는 자리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총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호평을 했다 이거예요. 그 뭐냐? 경제 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됐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중국식 사회주의로 완전히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농업 현대화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빈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소소하게 다 잘 사는 그런 사회, 즉 샤오캉 사회가 됐다라고 자찬을 하면서 또 이제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14차 계획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내수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가 이제는 이 경제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보도를 해드렸습니까? 바로 중국의 내수가 중국 그들은 4.9% 경제가 3, 4분기에 올랐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수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7.2%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7.2%의 소매 판매가 줄었는데 경제는 오히려 4.9%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마어마한 괴리는 뭐냐? 바로 중국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했는데 그 경기 부양은 결국 내수 경기 또는 이쪽으로 실제 실물 경기로 가지 않고 그냥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가서 거의 뭐 경기 회복의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사상 누각 언제든지 뻥 터질 수 있는 풍선이 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걸 뭐 쏙 빼고 그냥 우리는 정말 잘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탈북자 아닙니다. 노입니다. 탈중자입니다. 탈중자. 중국인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등진 이들.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중국의 사회가 경제가 업그레이드 됐다 했는데 아니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이렇게 등집니까? 그것도 어디냐? 베트남으로 탈출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요 1인당 GDP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3배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시체말로 못 사는 국가로 이렇게 밤에 야음을 틈타서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간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베트남 온라인 매체 베트남 리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경 경비대가 야음을 틈타 국경을 몰래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오려던 중국인 45명을 체포해 처방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미입국하려던 중국인 청년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했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 내수 경기를 이제 다음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경기를 주요 목표로 해서 경제를 끌고 가자. 그렇게 방안 마련해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3배로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야음을 틈타서. 그런데 요즘 45명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수천 명이 갔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것도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청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뭐 곳곳에서 이렇게 단체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니까 수천 명이더라 이겁니다. 수천 명이 지금 희한하게도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왜 베트남으로 가냐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뭐 관광하러 가나? 관광하러 야물 틈타서 가나?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3배로 못 사는 나라인 베트남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베트남과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못 가게.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압록강에, 도만강에 뭐 철저한 장벽을 설치해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엄연히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인데 그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북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죠. 10배 이상 중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3배로 1인당 GDP가 떨어지는 나라인데 넘어간다. 희한하죠. 왜 중국을 등쳤나? 사상 최악의 실험난이다 이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지만 대졸자 등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대단히 암울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살에서 24살 대졸자의 9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보다 4% 높지만 8월보다는 2.4%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불리한 통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지난 6월 말 실업률이 19.3%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상황은 7, 8월에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874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전선에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19년 졸업자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최소 500만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더욱 최악인 것은 9월 기준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가 2분기 대비 200만 명 증가한 1억 7,90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의 실업률은 집계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은 뭐 한 해 대졸자가 874만 명씩 나오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치 합하니까 2,500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무려 20%가 취업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졸자들 이야기고 대졸자들은 우리보다 비율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즉 농민공들 그게 지금 1억 7,900만 명인데 이 농민공들의 실업률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취업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소매가 되지 않고 소매가 되지 않으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자영업 사실 자영업이 소소하게 2명씩 3명씩 5명씩 1명씩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전국의 일자리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배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인 베트남에 완전히 장벽을 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노점까지 허용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6월쯤에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노점을 이제 양성화하자,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하면은 당장 한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지금 일자리가 지금 문제니까. 라고 하고는 이 베이징에도 노점상 허용하자. 라고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더니 그걸 리커창 총리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베이징 시장이 바로 그냥 반박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잘 가꾸어진 베이징에 무슨 노점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나? 안 한다. 라고 해버렸었어요. 왜냐? 베이징 시장은 시진핑 측근이고 리커창은 지금 반대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베이징 시장이 훨씬 자기보다 높은 서열 2위인 총리인 리커창을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리커창 총리가 지난 6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베이징과 관영 언론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던 노점 경제가 결국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베이징은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왕징 등 베이징 일부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했으며 내년 16개구로 확대해서 노점상 운영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노점을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인데 RFA는 구이저우대 양사오정 전 교수를 인용해서 중국의 노점상 전격 허용은 당국이 경제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라디오 타이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10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 우리 노점상 하자. 그럼 10만 개 일자리 바로 생긴다. 라고 했는데 베이징 시장이 들이받아버렸었어요. 싫다. 라고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베이징 시장이 왕징거리부터 그러니까 왕징거리는 베이징에서 가장 핫한 거리 아닙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6개국 전체로 그냥 노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점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베이징 시장이 했는데 결국
항복선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베이징이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이징만 하냐? 아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거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구이저우대 양샤오정 전 교수, 이 사람은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제학 교수인데 이 중국의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했다기 비판도 하면서 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왜 중국은 워낙 국가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잘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RFA, 미 하원에서 운영하는 RFA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이 경제 상황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와게는 게 너무 잘 됐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실제와 이 발표는,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너무나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베트남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실업률은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글로벌 기업이 탈중 러쉬를 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기업들만 간추려서 보면요, 우리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 등 중국 내 3개 생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죠. 애플은 폭스콘 생산 공장 등 주요 설비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한답니다. 네슬레 식품회사죠. 여기는 중국 내 생수 그리고 식품 공장을 매각합니다. 인텔은 중국 내 메모리 생산 설비를 매각했죠. 바로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가 샀죠. 구글은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요 사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 HP, 델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 내 생산 시설 대폭 축소하고요.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합니다. 또 게임기 회사죠. 일본 닌텐도, 여기는 주요 제품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역시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 239개 회원사들 가운데 22.7%가 대중 투자 취소를 결심했고 19.7%가 중국에서 제조공장 전면 철수를 검토 중이며 33.2%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다 라는 거예요. 취소를 결정하거나 또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거나 이런 비율이 이런 식으로 거의 3분의 1이 이제는 중국하고 손절을 하겠다, 손 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미국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중국의 생산 라인들이 또 생산 설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엑소더스 하냐? 일단 미국과의 무역 경쟁 그리고 이제 국제 제재가 심화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EU에서 중국산 알루미늄에 48%의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그 생산 설비를 한국의 광양 알루미늄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생산지 세탁을 해가지고 따로 우회 수출을 하는 등 이렇게 지금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죠. 어쨌든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역 분쟁 대단히 지금 중국에게는 힘겨운 그런 상황이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중국산을 수입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관세를 워낙 때려버리니까 이 미국에서 중국제 이제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시와 규제죠. 중국 공산당에서 이 기업에 공산당 간부를 반드시 기업 임원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국에서 당국이 공산당의 이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가 규제가 너무나 막심한데 여기다가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절취가 심각하죠.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ARM. 이 ARM이 중국 지사 그냥 바로 이사회 자기들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ARM의 중국 지사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거 그냥 영국은 완전히 그냥 눈 뜨고 회사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 전부 다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신뢰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그 인텔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사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SK 하이닉스 기술 다 그냥 먹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ARM처럼 영국의 ARM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겁나서 야 이거 되겠나? 아유 그럼 어떡하지? 망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시소는 인건비다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죠? 뭐 1, 20년 후딱 지나가니까 중국은 인건비 한 5만 원만 주면 돼. 이런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건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주면 돼. 이러다가 지금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3.6달러랍니다. 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200원 되죠. 그런데 지금 20년 인건비는 더 올랐겠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하이, 텐진 이런 데는 그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10배를 올랐답니다. 10배. 중국 평균적으로 봐도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3배 이상 상승했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뭐 한 그 3.6달러. 그런데 필리핀과 태국이 올해 기준으로 1.5에서 2달러랍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그리고 지금 뭐 엑소더스 하고 있는 베트남 올해 기준으로 1.28달러랍니다. 중국보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1인당 GDP가 3분의 1이니까 이 최저임금도 3분의 1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이렇게 2분의 1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의 2분의 1까지 이상까지 지금 쫓아 올라왔죠. 그럼 뭡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기업은 뭐 오로지 가치죠. 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뭐 통일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워낙 인건비 싸니까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10만 원밖에 안 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돈 그냥 갈고리로 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통일 전사했던 것처럼 통일의 여건이 어떤 것처럼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들어가서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냥 그래도 나 들어갈래 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이렇게 자본, 기술, 절취 심각하다 라고 위험성은 있지만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동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린 중공의 인지 부조하죠. 뭐 우리는 뭐 샤오캉 사회 이룩했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10월 23일 지난 주말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람 애플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애플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이죠. 객관성 있는 국제조사 결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세계 모든 국가 정부 중 단연 1위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을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 안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몽 꾸야지요 하는 게 맞습니까? 중국몽은 개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됩니다. 베트남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엑소더스 대탈출하고 있는 현실, 중국이 당국이 발표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뭐 중공으로도 좀 부릅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인류사에서 이름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중국이 저 큰 나라가 어떻게 분해되겠나 할 때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망합니다. 그 징조가 첫 번째 징조로서는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를 중국에서 일으킨 것으로 통해서 중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을 확정을 한 거죠. 확정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이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로 좀 같은 주제지만은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대한민국에게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 들렸는데 중국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하고 중국의 종말은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국에 망하는 거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2020년 2월 20일경에 코로나 사태를 대한민국에 퍼뜨린 이 나라 정부하고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통제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보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국에서는 너무나 횡행함으로 그냥 뭐 우리나라만 이래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이렇게 하는 걸요 아주 뭐 참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 그랬으므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한민국, 북한과 만주 그리고 몽골까지 해서 동북아 공존하는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 북한 사건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망하는 거고, 망하는 대한민국 위치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동북아 공존안을 형성해서 중국의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하는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그 망하는 내용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앞당기는, 인류 종말 시대를 당겨오는 그 교황하고 교황제도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은 중국이 망하는 것에 지금에 나타나서 뭐 코로나 전염병을 확산시킨다. 그러면은 그 미국하고 어떻게든지 싸움을 하고 미국을 깔짝깔짝하고 멀리서라도 미국이 망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에 있는 중국의 자세는 중국이 단위 국가의 어떤 그 힘 가지고는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교황 세력이 밀접하게 지금 접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교황 제도를 지금 인류 가운데 사탄의 위치에 알리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교황이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위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옅어요. 교황이 그래 와도 이게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이런 걸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의 이 정체성에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까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정황이요. 중국에는 단어가 없어요. 중국의 상형 문자, 이거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상형 문자 자체가요, 개인이 지어낸 내용 갖고 언어가 되어버렸으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요, 중국의 상형 문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지않게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탄탄하게 확실하게 가져온 역사적인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는 대신에 거짓말이 횡행, 상형 문자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말 속에 모든 중국인들이 다 매몰되어 있어요. 중국이 살 길은 앞으로 동북아 공존을 통해서 이제는 중국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흡수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중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대한민국의 한글 언어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도피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칩니다.